예,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PB센터 이동근입니다. 6월 시장 전망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달 여러분들 뵙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이 조금씩 저는 아무래도 방향성은 이제 좀 긍정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핫한 거는 AI예요.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을 시키면서 주가가 지금 실적 발표 이전에 아시겠지만 이제 $935였는데 어제 종가가 $1140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일주일 만에 한 22% 올랐어요, 주가가. 엔비디아 같은 주식이 22% 올랐다는 부분. 이에 힘입어서 이제 나스닥이 사상 처음으로 17,000을 돌파했습니다만은 결국 이런 부분들, 지금 시장은 AI, 엔비디아, 결국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이제 HBM이 엔비디아 테스트통과 여기를 두고, 이 여부를 두고 좀 약간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좀 이제 밀리기도 했었는데, 결국 삼성전자는 그 이후에 좀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 아시는 AMD와의 합작이라든가 또 이제 파운드리 쪽의 어떤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죠. 그를 통해 가지고 코스피 지수도 2700이 깨졌다가 다시 2700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결국 시장의 중심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 주제가 AI임은 분명합니다. 이미 대부분의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확대, 이 부분에 천명하고 있고, 간밤 같은 경우도 이제 테슬라가 또 이제 스타트업에다가 이제 스타트업, AI 스타트업에 관련돼서 이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결국 엔비디아의 칩을 이제 또 엔비디아의 칩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이제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어닝 시즌에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이 대부분의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부분들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에 따라서 관련 산업의 성장세는 이어질 것이 계속해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이 최근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거는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AI와 관련된 산업이라고 하면은 반도체를 축으로 해서 IT에 국한시켰던 것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AI와 관련된 산업의 범위가 점점 확장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어떤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 8월이죠.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가 인공지능과 전기차 때문에 미국은 2년 안에 전력과 변압기 부족 현상에 빠질 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그 발언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금 최근의 분위기를 좀 이제 앞서서 전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인공지능의 발전, 더 넓게 봐서 이제 데이터 센터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전력 소비량의 증가가 현실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증시에는 전선, 변압기, 전력기기 이런 쪽에 이제 관련주들의 강세가 우선적으로 나타난 바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원자력 같은 에너지 관련주로 매기가 확산이 되고 있어요. 전력이 부족하다, 전력을 더 공급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에너지 관련주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또 여기에 이제 최근에는 LG전자의 강세라든가, 또 오늘 시장에서 이제 열관리 관련주라든가, 무슨 공조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야말로 계속해서 이 섹터의 확장, 테마의 확장,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AI의 발전을 단순히 IT라든가 테크놀로지 측면에 접근했던 데서 벗어나서 연관성 있는 산업으로의 시장의 반영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AI를 갖다 붙여야지만이 시장에서 뭔가 주가의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AI 붐이 시장의 지금 중심인 것이 또 한 번 결국 확인되는 거고 증명되는 거고, 이러한 흐름이
또 다른 산업으로의 확장으로 연결될지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그 31일이죠. 금요일입니다. 그 미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지표로 알려진 개인 소비 지출 PCE입니다. PCE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1분기까지 끈질기게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금융시장의 우려로 작용을 했던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이제 2분기 들어서 뭐 진정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앞서 발표된 4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3.4, 그리고 전월 대비 0.3% 오르면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상승률이 둔화가 됐습니다. 결국 이러한 CPI의 둔화가 뉴욕 증시의 어떤 랠리 분위기를 가져왔죠. 여기에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는 PCE 지표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을 시킨다면은 이러한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간밤에 이제 우리가 그 AI 관련된 이런 엔비디아 관련된 이런 이슈로 시장은 좀 이제 나스닥은 올랐습니다만은 사실 그 국채 금리는 상승을 했어요. 다시.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지금 조금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다시금 시장의 기대감이 얼마나 확대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4월 헤드라인 PCE 가격지수 예상치는 전년 대비해서 2.7%, 전월 대비 한 0.3%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에 맞을 때 상승률 둔화의 흐름이에요. 또 그런 PCE 가격지수도 마찬가지로 전월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준 위원들이 4월 CPI 상승률이 둔화됐지만은 아직은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연준의 입장은 뭔가 인플레이션 완화의 증거를 더 찾으려는 상황에서 PCE 가격 지수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고요. 또 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라는 점에서도 이번 주 말에 발표되는 PCE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그 PCE 보고서에 포함되는 개인 소비 지출 지표입니다. 아시겠지만은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게 이제 소비인데, 소비가 그만큼 중요하죠. 이러한 그 소비 증가세의 둔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의 예상은 4월 PCE 보고서의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해서 한 0.4% 증가하는 데 그쳤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전월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망은 일단 소비가 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미국의 주요 소매 판매 기업들이, 이제 미국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고물가 영향 때문에 위축된 소비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소비의 둔화가 경기 둔화의 시그널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뭔가 경기 둔화의 시그널로 해석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bad news is good news. 그러니까 이런 그 나쁜, 오히려 이제 악재가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인식으로 인해서 통화 정책에는 이렇게 이제 경기 둔화의 시그널, 소비의 둔화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은 물가가 좀 안정이 될 것이고, 통화 정책이 완화 기대감이 다시금 커질 것이다. 이러한 쪽으로 시장에 좀 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글로벌 금융시장은 긴축에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의 전환이라는 대세적인 환경 변화를 맞이할 것은 어느 정도 지금 그 분명해지고 있어요. 당장 다음 달에 이제 6월 6일이죠. 22. 유럽중앙은행은 이제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그런 그 언급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럽중앙은행, 또 이제 영국중앙은행, 최근에 얘기 나오는 건 캐나다 중앙은행, 이렇게 이제 미 연준과는 좀 다른 스탠스, 미국 연준과는 좀 다른 스탠스, 그러니까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각자 도생의 길로 좀 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아직까지 물가가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내려온 건 아닌데, 어떤 물가까지 타겟 수준까지 내려온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어떤 그 경기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금리 인하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이런 쪽으로의 어떤 정책의 전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뭔가 흐름이 바뀌면은 미연준의 통화정책 역시 시간의 문제일 뿐이고 완화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뭐 지금 하반기에 뭐 금리를 미국 같은 경우 2번 내리는 애, 3번 내리는 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횟수의 문제보다는 이제 어떤 전체적인 사이클은 금리 인하의 사이클로 간다는 거죠. 하반기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를 바탕으로 해서 유동성 확대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통화정책 전환 사이클이 나타난다면은 금융시장 전반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6월 시장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5월 시장에서 나타났듯이 뭔가 이제 그 반도체가 다시 부각이 되고 또 이제 시장을 크게 봤을 때는 어떤 그 순환매의 흐름, 뭐 테마, 예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전력기기라든가 또 한쪽에서는 화장품이라든가 뭐 이런 쪽의 어떤 테마들이 굉장히 그 순환매 형태를 나타냈는데 뭐 6월 시장도 일단은 이런 틀에서 벗어나기는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어떤 시장에서 아직까지 어떤 뚜렷한 그 주도 업종이라든가 주도주가 부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테마가 강하게 형성이 되긴 하는데 과연 그런 테마들을 주도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금은 그건 좀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엔비디아 실적이라든가 또 빅테크들의 투자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역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나타난 흐름을 보더라도 뭐 SK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이제 HBM을 등에 업고 조금 더 강하긴 한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그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씩 이제 그 상승의 흐름을 보이기 시작을 했고 또 한편에서는 그 어떤 반도체 내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세부적인 섹터들이 또 하나의 어떤 순환매를 형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열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로의 수급 쏠림 현상이 조금 이제 좀 더 이제 커진다면은 나타난다면은 종목보다는 지수에 좀 치우친 시장 흐름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그 달가운 현상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최근에 보면은 뭐 삼성전자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올라오고 뭐 현대차 올라오고 또 어제 같은 경우 LG전자 올라오고 사실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그런 종목들은 지금 물려 있다가 이제 올라오면은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대형주들이 올라오는 것이 매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수익률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뭐 반가운 현상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종목들의 어떤 흐름이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빠른 순환매 그리고 이제 또 매크로 환경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좀 소외가 됐던 쪽에서의 어떤 업종을 찾아보는 이러한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AI와 관련해서 이제 그렇다면 다음엔 또 어느 쪽을 할 것이냐. 저는 사실 AI 관련해서 지금 뗄래야 뗄 수 없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사실 조금 관심을 못 받았던 뭐 로봇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도 지금 또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뭐 지금 금리 인하 이제 이런 사이클이 본격화된다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제약바이오를 축으로 한 성장주 쪽에서도 또 성장주에도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리고 결국은 지난 뭐 4월, 5월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부각이 됐습니다만은 이 기업의 이익이 1분기,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호전이 될 거란 얘기죠. 그렇다면은 역시 시장의 중심에는 이런 그 실적 호전 테마가, 실적 호전 이슈가 상당히 시장의 중심에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결국 뭐 이렇게 이제 업종이라든가 또 종목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그 실적을 반드시 좀 바탕으로 한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렇게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호전되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 이익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조금 지수의 어떤 우상향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흐름에서는 역시 지수가 좀 오늘처럼 조정을 받거나 뭔가 단기 숨고르기 나타나거나 이런 어떤 타이밍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6월 한 달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